낙팔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역세권 1억대 소액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세아쌤 안녕하세요. 바로 앞에 여기던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은이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 한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빨리 낙찰을 받아서 단기 매도, 낙팔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역세권 1억대 소액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정말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의정부면은 수도권인데 비규제 지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요.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 시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출 부분에서도 타 사업자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로 전입 조건이 없고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이렇게 비규제 지역에 있는 이런 소액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꾸준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6673번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47-3 105동 1305호 송산 주공 아파트거든요. 대지 면적은 9.4평, 건물 면적이 49.86제곱미터로 해서요. 19평형이고요. 좀 사이즈가 작죠.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감정가 2억 200만 원, 한 번 유찰이 되었거든요. 최저가가 1억대입니다. 1억 4,140만 원이네요. 와, 1억대 아파트 맞죠? 그럼 우리 왕초보자분들께서 입찰 가능한지 권리 분석 이세연쌤이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 등기가요. 2007년 12월 18일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국민은행으로 등재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해당 물건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21년 1월 11일이죠. 말소 기준일이 2007년도 12월 18일보다 뒤에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권리 소멸이고 위험한 가처분이나 선순위 위험한 가등기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이 물건 1억대고 역세권이고 비규제 지역이고 너무 탐나는데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어차피 임장할 거니까 이 물건 우리 팀장님이 입찰 들어가세요. 네, 너무 좋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좋아하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세대수가 1551세대나 되고요. 주차 대수가요. 1413대나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와,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곤제역에서 306m밖에 되지 않는 정말 역세권 아파트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너무 좋죠?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해당 물건은 13층이라서 층수도 좋습니다. 와. 저희 안에 빨리 보러 가면 안 돼요? 네, 갈까요? 네. 오세요.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TK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지금 또 엘리베이터까지 교체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우리 팀장님 꼭 입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시고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께 또 양보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네, 오늘 안 할 거예요. 네, 꼭 입찰하세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구도 너무 깨끗하죠? 13층이니까 우편함을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점유자는 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우편물이 이렇게 좀 쌓여 있습니다. 미납관리비가 한 42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사하실 때 잘 체크하고 입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쵸? 와,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교체를 하네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 복도도 너무 깨끗하네요. 이거 도시가스 계량기 하고요. 자, 이 전기 계량기. 안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갑니다. 공실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우편물도 이렇게 많이 부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팀장님, 제가 장점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네. 이 해당 물건이요. 19평이잖아요. 이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19평 중에 가장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역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리고 아래 탑성역에 7호선 연장 호재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역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죠. 우리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분들이요. 이렇게 신혼부부나 30대 초반 아직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린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시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의정부 쪽으로 많이 좀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쪽으로 이사 가셨어요? 했더니 집값이 저렴해서 의정부 쪽으로 좀 거주지로 옮겼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세연쌤께서 여기 미납관리비가 420만 원이 밀려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공용 부분 과거에 3년 전까지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경매 물건은 아마 공용 부분인 것 같아요. 30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전체가 공용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입찰하기 전에 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입찰 준비하세요. 해당 물건의 최저가가 1억 4천만 원대인데 그럼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은 팔아야 하잖아요. 단기 매도, 낙팔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해당 물건의 매도가는요 1억 6,500만 원에서 조금 절충을 해줘야지 매도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팀장님, 해당 경매 물건이 무슨 향인지 아세요? 여기가 남향과 동향이 있거든요. 남향 아닌가요? 동향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아파트의 거래는 꾸준하게 되는 편인데요. 남향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당 물건 동향이잖아요. 1억 6,500 못 받습니다. 1억 6천까지도 조금 매도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해당 동 105동에 금매로에서 1억 6,300으로 매물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남향 물건이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추세이고요. 동향 같은 경우에는 좀 깨끗하게 해놓고 아주 저렴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1억 6,500만 원보다 그 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 이번 회차에 입찰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럼 수익이 안 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번 회차에 입찰에 들어간다면 안전 마진이 너무 낮거든요. 혹시라도 집안에 짐이 있거나 했을 때 소유자나 점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열어놓고 봤을 때, 그리고 내부가 수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리를 조금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수리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관리비 420만 원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입찰 전에 입찰가에 반드시 녹여서 입찰가를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다 지금 녹이면은요 해당 회차에 입찰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해당 물건의 감정가가 2억 200만 원으로 너무 높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유찰된 금액만 보고 감정가 대비 또 여러분들 80% 정도 이렇게 쓰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가가 잘 받아도 1억 6천 초반이고 좀 내부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들어가면 수익은커녕 오히려 리스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입찰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유찰이 되면은 우리 팀장님은 못 들어갑니다. 이번 회차에만 제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유찰됐을 때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인들이 좀 매도가 보수적으로 잡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입찰가에 녹여서 좀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와,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해당 경매 물건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공부를 한 이유는요, 이 해당 물건이요 손품을 팔잖아요. 그러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된 금액이 1억 7천만 원, 1억 6,500만 원, 1억 7,9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실거래로 찍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남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가 좀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한데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은 동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미납관리비도 많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손품을 팔았을 때는 입찰 가능하지만 시세조사와 임장을 했을 때는요 입찰을 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조사와 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제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요, 공실도 있었어요. 공실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당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많이 저렴하지 않으면 절대 매도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절대 손품만 팔고 여러분들 임장하지 않고 이렇게 막 입찰 막 들어가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와, 진짜 현장 임장이 이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가가 너무 높잖아요. 꼭 이런 물건 낙찰가율 얼마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아, 그러면 지하 주차장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차에 못 들어가니까. 아니죠. 임장을 왔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차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현장 임장이 내가 당장 입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결국 입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경험 데이터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가시죠, 지하 주차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네, 맞아요. 여기가 엘리베이터랑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쵸? 그런데 이 해당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이 2002년입니다. 23년 차 된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짓지 않았던 거죠.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하 주차장이 있다라는 거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깨끗해요, 그죠? 맞아요. 아까 위에 지상 주차장도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해당 아파트의 세대수가 1551세대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주차 대수가 1413대로 0.91대 가능합니다. 구축 아파트 치고는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죠? 너무 많은데요? 그쵸. 우리 팀장님은 맨날 저랑 지방도 가보고 뭐 30년 된 아파트도 많이 가봤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와, 진짜 손품만 팔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오늘 이세현 쌤과 함께 임장을 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좀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품만 팔았을 때는 입찰이 충분히 가능한 물건인데요. 시세조사와 임장을 했을 때에는 입찰할 수 없는 감정가가 시세 대비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는 이런 해당 경매 물건들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귀찮아서 그냥 요 정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입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세조사와 임장 정확하게 하시고요. 해당 물건의 장단점 여러분들 명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입찰을 결정하시고 낙찰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사한 정확한 매도가로 빠르게 단기 매도 낙팔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점점 불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1억대 소액 아파트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그런데 해당 경매 물건은 동향에다가 미납관리비도 42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감정가가 시세 대비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입찰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고 조금 리스크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한번 현장에서 이세현 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현장 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느끼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걸음 아니 10걸음 정도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를 조금 안다고 손품만 팔고 조사했는데 오늘 해당 아파트 계기로 정말 정확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회원 실전과 회원님들도요. 저하고 입찰 상담을 할 때 이런 물건들을 한 번씩 가지고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열심히 잘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입찰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하고 입찰가 또 계산도 같이 해보고 왜 이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생분들도 비규제 지역 이런 소액 아파트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좋은 경매 물건은 꾸준하게 나오니까 앞으로도 지방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도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시고 입찰 준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16년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지만 이런 소액 아파트를 조사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모르는 부분들,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이세현쌤이 항상 옆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잃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상담 꼭 받고 입찰하세요. 이세현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오늘도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멀리 가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추운데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너무 좋아 보였는데 이런 숨겨진 내용이 각 아파트마다 있네요. 그럼 아파트마다 다 다르지.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해야지 막 손품만 팔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위험하지. 저도 정확하게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